식별하는 세포, T세포의 미묘한 기능, 가슴샘의 기능을 알아내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2014년 자크 밀러, 1961년 런던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30살의 자크 밀러는 과학자들 대다수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람 기관의 기능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이 태아가 발생하는 동안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밀러는 아주 작은 직교와 가정간단한 수술을 이용해서 태어난 지 약 16시간 된 생쥐에서 가슴샘을 떼어냈다. 그래서 뜻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림포정 혈구 농도, 즉 대식세포나 탄핵구를 제외하고서 혈액에 실려 돌아다니는 백혈구의 수가 급감했고, 생쥐는 흔한 감염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그래서 B세포의 수도 줄어들었지만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유형의 다른 몇몇 백혈구들은 더욱 급격히 줄었다. 백혈구가 확 줄어버리는 거는요, 생쥐들은 그래서 더 기이하게도 밀러가 동물의 옆구리와 외래의 피부를 이식해도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붙은 채 살아있었고 거기에 무성한 털이 자랐다. 마치 생쥐가 자기 조직과 외래 조직을 구별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때였다. 자기 감각을 잃은 상태였다. 1960년대 중반에 밀러를 보던 연구자들은 가슴샘이 결코 흔적 기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신생아의 가슴샘에서 다양한 면역세포, 그러니까 B세포가 아니라 T세포가 성숙했다. 그런데 B세포는 미생물적인 항체를 생성하는데 T세포가 하는 일은 뭘까? T세포가 없는 생쥐는 왜 감염에 취약하고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키가 마땅할 이식된 외래 피부를 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세포 중에서 하나가 생리가 1970년대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서의 세포학이 당시 유학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랬군요. 이렇게 연구실에서 T세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도 무지한 세월로 보냈었군요. 2020년 내가 옥스퍼드로 가서 강연을 하기 몇 주 전에 엔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었다. 나는 옥스퍼드로 여정을 취소했다. 그는 연구실에 말없이 앉아서 내 스승이자 본론의 선생님이자 친구를 회상했다. 지난 기억들이 또렷해질 때까지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멍하고 또 무기력해지면서 파도가 밀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쪽 세계와 바깥 세계는 막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다. 간염시 T세포는 무엇을 할까? 사람 몸에 적게가 보는 식으로 미생물의 두 병력적인 세계가 있다고 상상하자. 세포 바깥에서 또 림프액이나 혈액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바깥 세계가 있다.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사는 바이러스의 안쪽 세계가 있다. 행위상학적인, 아니 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세계는 후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포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밀봉하는 막으로 에워싸인 자율적인 실체이다. 세포의 내부, 즉 세포질과 혈은 세포가 표면으로 보내는 신호나 소형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닫힌 성소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살고 있다면, 예를 들면 독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그 단백질 제작력을 약탈하고 세포 자신의 이것과 구별할 수 없는 단백질 바이러스를 생산하게 한다면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현지화한다. 독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시간당 수천 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하는 진정한 바이러스 공장으로 만든다. 그런데 항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상세포로 위장하고 있는 일탈세포를 어떻게 식별할까? 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완벽한 미생물 성소로 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뭘까? 나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캘리포니아에서 옥스퍼드에 있는 앨런 타운센트 연구실로 나를 이끌었던 유혹적인 노래를 부르는 세포 안에 들어있음을 곧 알아차리겠다. 거의 기적 같은 수준의 민감성을 갖추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세포, 자기와 비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세포 말이다. 바로 신묘하면서도 현명하고 식별 능력이 있는 T세포이다. 197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하는
또 면역학자 롤프 T세포가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를 밝혀낸 또 첫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른바 사례 T세포에서 시작했다. 사례 T세포. 사례 T세포의 두 번째 특징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것은 그래서 같은 몸에서 생긴 감염세포만을 죽였다. 한마디로 T세포는 자기를 그것도 어쩌다가 감염체를 지니게 된 변형된 자기를 인식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유전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검출이 MHC 일형이라는 분자 집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담배 기름 마치 액자처럼 작용한다. 자, 이렇게 감염된 끼워지지 않으면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알아볼 수가 없다. 즉 병원체와 자기 그림과 액자가 둘 다 필요하다. 증거나 결과 도허티는 이 수격의 흔적을 풀었다. T세포가 감염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조각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웠다. 이 분자 즉 MHC1형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포는 어떻게 자기가 변형되었음을 알리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염되었음을 어떻게 알릴까? CD8 세포는 독감 바이러스가 안에 있는 자기 세포를 어떻게 찾아낼까? 나의 지도 교수이자 그 뒤로 여러 해 동안에 가까운 친구가 되어준 앨런 타운샌드는 1990년대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런던 밀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옥스퍼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연구를 했고, 앨런은 내가 만난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명석하면서도 성견지명이 있는 인물에 속한다. 내대로 그는 옥스퍼드 하면은 떠오르는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낯선 나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경멸한다. 열대라는 단어는 그에게 공포와 신문을 불러일으켜버리다. 거의 매일 거기로 속을 채운 물렁한 페스티로 점심을 때우며 영국인 특유의 통일한 왕국을 뽑을고서는 습관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누군가 내놓은 생각이 어리석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는 어딘가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개념은 뭐랄까? 1980년대 말과 90년대에 저의 타운샌드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사례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어떻게 검출한지를 조사했다. 이번에도 그의 연구 대상은 CD8 사례 T세포였다. 그는 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감염된 세포를 어떻게 알아보고 없을까? 증거나 결과, 도어티가 먼저 보여주었던 것처럼 타운샌드도 CD8 T세포가 같은 몸에서 생긴 독감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인지에 의존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그 자기 세포가 죽임을 당하려면 감염되어 있어야 그리고 바이러스 남의kin을 발현해야 했다. 수수께끼는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였다. 언제나 세포 안에 들어있어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T세포는 어떻게 해서 NP를 검출할까? 1980년대 말에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앨런은 CD8 T세포가 세포 표면으로 삐죽 튀어나온 온전한 NP를 인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MHC를 스파이, 쿠바에 있는 우리의 정보원이라고 상상해보라. 이 오랜 내부 세포 내부의 상황을 면역해 알아볼 수 있는 수기신으로 보낸다. 생물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마도 어떤 분자의 구조가 기능과 딱 들어맞음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지. 모든 것이 딱 하고 끼워졌어. 딱 끼워졌어. T세포 수행체는 좁은 두 손가락처럼 보인다. 두 손가락은 일부가 자기에 닿는다. 펩타이드 양립을 감싸고 있는 MHC 분자에 튀어나온 덜쩍이 보이다. 또 일부는 호흡에 들어있는 외래 펩타이드에 접촉하여 있어 자기와 외래 펩타이드를 통해서 동시에 인지한다. T세포. 지금까지 우리는 세포의 안쪽 세계와 세포 안에 들어간 병원체에 초점을 바꿨다. 바깥 세계와 안쪽 세계. 바이러스와 세계는 어떻게 T세포 반응을 활성화할까? 원리상 생물로서는 바이러스가 표적세포를 감염시키기 전 아직 혈액이나 림프계에서 떠날 때 T세포 반응을 활성화하는 편이 여러분 모두 뭐로 나올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선천면역계 세포들 즉 대식세포, 호전구, 단핵권은 몸을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상처와 감염의 징후를 찾는다. 감염 징후를 찾아내면 이 세포들은 감염 지점으로 몰려들어서 세균세포나 바이러스 입자를 소화한다. 집어삼킨다. 그렇지.
MLA 화이트 재발 가능성이 있는 난치성 그성 림프 모구 백혈병에 걸려서 필라델피아 어동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소아 환자인데 실험적으로 치료법도 골수 이식도 없던 시절에 이 병은 치명적이었는데 그러진 MLA T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변형하여 암에 맞서는 무기로 만든 다음에 다시 MLA 몸에 주입했다. 이 변형된 세포를 키메라 항문 소형체 T세포 줄여서 CAR-T 세포라고 한다. MLA는 7살 때인 2012년 4월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신의 병리학 연구실에서 있는 루돌프 피루호. 자, 안톤 레이엔후의 초성화 이렇게 연구하신 연구한 분들이니 파스테르, 레이트 코우 독일의 미생물학자, 그래서 또 록펠러 연구소의 또 연구자들 있네요. 영국의 가능성이자 발생지인 중국의 허정커이 또 아기를 안고 있는 말콘 또 뭐 탈리도마이드에서 불거진 아이들이 다니던 탈리도마이드 임신 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프랜시스 켈시 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구한 이런 세포요법인 수혈 그래서 바울 엘리 디마시 레이 브라운 산터 또 찰스 베르트 이런 분들이 있네요. 연구에서 저혈 줄기세포 생략 다양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삼켜져서 리소점으로 보내진 세균과 바이러스는 분해되고 펩타이드로 조각이 난다. 빵해서 분해된다. 외부 단백질과 해서 실리고 병만침 면역계는 이중성을 띈다. 한 인지 측에는 세포라는 맥락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반면에 이렇게 이중성을 띠는 면역계에 그런데 면역력의 붕괴는 뭔가? 1981년 뉴욕과 LA 세 연구진은 서로 독자적으로 환자들을 연구해서 세포 면역계가 무너졌음을 알아내었다. 세포 면역의 붕괴가 언급이 되는데 면역세포를 연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CD4 도움 T세포가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기능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바이러스 같은 어떤 감염원에 관여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 감염원은 동성간 또 이성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으로 서열로 대개 마약을 조사할 때 쓰는 관련된 조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감염이 깨지는 것을 에이즈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뇨? 무슨 소리냐고 미친 듯이 바라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다라는 에이즈. HIV의 위험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마약도 하지 않았다. 콘돔도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도 키우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그는 감염 증상에서 회복되었다. 항바이러스는 효과가 있었고 CD4 수도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블랙박스는 완벽하게 봉인 된채로 남았다. 개인의 수수께끼가 의학의 수수께끼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서너 가지 약물로 저번은 항바이러스제 요법은 HIV 치료 양상을 바꾸었다. 약을 통해서 HIV 백신이 들어있는 사이에서 세포요법을 활용해서 세포 질병을 완전시킬 방법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듯하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이식을 받은 지 1년 남짓 지나서 브라운은 백혈부기 병이 재발했고 같은 기증자의 줄기세포로 두 번째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보령 암 진단을 받은 지 20주년이 되는 2015년에 회고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시력을 거의 잃었으며 온몸이 거의 마비되었다. 회복하는 몇 달 더 나아가 몇 년이 걸렸다. 그는 서서히 걷는 법을 배웠고 시력도 회복됐다. 그러나 첫 이식 때 계획한 대로 HIV 약은
배에서 끊은 상태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저항성을 띠는 CCR5 이렇게 해서 더욱 놀랍지만 HIV도 사라졌다. 브라운 사례는 지금도 꽤 흥들은 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해 둘 사실 하나 있는데, HIV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CCR4 델타 32 기생제로부터 골수이식을 받아서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치료는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독성이 강하고 너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므로 많은 인류 집단에 적용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브라운의 얘기는 백신 및 항바이러스 재개발과 관련된 강력한 교훈들과 미해결된 질문이 담겨있다. 우선 혈액에서 HIV의 세포 저장소를 변형시킨다면 이 병을 완치시키거나 적어도 바이러스 혈증을 영구히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티머시 브라운의 HIV 완치 이후에 런던에서 또 다른 환자가 골수이식을 통해서 HIV가 완치되었다. 이 두 건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HIV가 혈액이 아닌 다른 곳에 숨어있다가 투약을 정도하면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비밀 저장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수십 년 동안의 연구자들이 우려한 점이었다. 내가 말한 것은 CD4 T 세포만이 아니라 혈액 자체이다. 한 예로 마찬가지로 혈액에 들어있는 대식 세포도 HIV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브라운이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여긴되어도 몸에 희면 상태인 HIV 저장소가 남아있었는지 여부는 알아내기가 불가능하지만 그가 10년간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남아있던 대식 세포에 그런 저장소가 있었다면 아마 그 바이러스는 문이 잠긴 창고에 갇힌 사람처럼 영문에 갇혀서 CD4 양성 T세포에 감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요인들이 완치 가능성에 기여했을까? 특정한 HIV 견조, 이식 이전의 낮은 바이러스 농도, 이식 뒤에 브라운의 면역계 가공, 이런 질문들의 답은 차세대 HIV 치료법들을 이끌 것이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그 저장소를 어떻게 공격할지, 세포가 감염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면역계의 이 가장 교활한 병원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방법을 알아내라는 것이다. 관용적인 세포,